자, 여러분, 로그인 페이지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로그인 처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로그인 처리해서 이제 로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넘겨서 얘 가지고 이제 뭐 조회를 해봐야 되는 거죠. select from user where id가 우리가 보낸 거랑 일치하는지 and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컬럼명은 뭐라고 썼나요? 패스워드 이렇게 썼나? 그쵸. 이거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얘를 했을 때 넘어오는 데이터가 조회되는 게 없다. 그러면 널로 리턴을 해주고 얘가 널로 리턴을 해주고 조회되는 게 있다 하면 걔를 받아서 유저 아이디를 꺼내 와서 세션에 등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유저 레포지토리에 가서 로그인 메소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레포지토리 클래스 아래에 가서 퍼블릭 유저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 두 개를 넘겨도 되지만 객체에 합쳐서 보내도 되죠. 그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 보낼 때 인자를 두 개 넘기고 있잖아요. 인자를 두 개 넘겨도 되고 객체에다가 담아서 넘겨도 되겠죠. 뭐가 좋을까? 객체에 담을까요? 그냥 두 개를 넘길까요? 그냥 두 개를 넘길까요? 두 개 넘겼으면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아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SQL 패스워드였지. 패스워드 PSMT 커넥션 prepare statement PSMT set string 1의 ID 2의 W 왜 에러 나는 거야? 트라이 캐치에 써야죠. 트라이 캐치. 뜨르르르르르.
어, 이거 아까 타임스탬프로 바꾼 거 바꿔놔야 돼. 타임스탬프 디폴트 나오. 그리고 레지스터 유저 아이디 인 패스워드 네임 젠더 온 어드레스 레지스트 데이 레지스트 데이 오케이 세팅하고 일치 얘가 여기서 선언되면 안 되겠지. 유저가 여기 있어야겠죠? 메소드에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세요. 도우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로그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로그인 됐을 때 세션에 등록된 아이디 정보가 있는지 그걸 뭔가 이런 헤더 이런 메뉴에서 로그인이 됐을 때는 회원 가입 버튼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이거 대신에 로그아웃 버튼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런 처리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고 로그인 한번 시도해보세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다 했나요? 수정이 남았네. 회원정보 수정 탈퇴. 이것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투게더가 꺼져 있나요? 꺼져 있나? 스핀. 자, 여기까지 다 되시나요? 네, 로그인을 했으니까 로그아웃도 해봐야죠. 그렇죠? 지금은 로그인으로 이동하는 이거 버튼도 연결해줘야 되겠고, 그렇죠? 로그인 버튼도 추가해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죠. 객체를 여기서 생성했으면 여기에 생성된 객체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뒤에 어디에요? 로그인 프로에서 이걸 체킹을 못 하겠죠. 객체를 생성해서 넘겨주면 이 유저를 리턴을 할 거잖아요. 만약에 로그인을 못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디랑 비번이랑 일치하는 게 없어. 그쵸? 그러면은 여기까지 로그인 메소드 호출했을 때 얘가 널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 생성된 객체가 넘어오는 거죠. 그럼 로그인 실패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뭔가 처리를 하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자, 무슨 말이야? 겟 메소드로 갑자기 들어간다? 무슨 말이야? 아, 레퍼지토리에서 여기 객체 생성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널에는 못 넣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객체를 생성한 이유는 뭐예요? 조회했는데 데이터가 한 건 있는 거죠. 넥스트를 했다라는 건. 그러면 그때는 생성해도 되지. 아, 뭐 로직은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도 돼. 넣었어. 그냥 뭐 있든 없든 뭐 받아. 근데 만약에 이거 없어. 그럼 그때 유저에다가 너를 넣어. 그래도 돼요. 그쵸? 상관없죠? 네. 근데 여기다가 널 그냥 해놓으면 else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네. 자,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 실패했을 때 메시지를 띄우고 싶다? 로그인 실패하면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가게 해놨죠. 그러면 여기다 뭐 파라미터에 하나 날려 메시지에 뭐 페일이 있어. 페일드 이게 맞나요 영어? 석세스 페일드 페일드가 넘어왔어. 그럼 로그인 JSP에서 메시지 요청 파라미터 열었을 때 페일드가 들어있으면 로그인 실패 메시지를 이 부분 써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로그인 JSP에 가서 지금 로그인 화면에 예를 들면 로그인 화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저 이거 연결된 링크도 만들게요. 뭐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얼러트요? 그 보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얼러트를 더 권장하지 않아요. 얼러트는 원래 권장되는 그 기법은 그 사용법은 아니에요. 얼러트가 오히려 더 여기다가 까는 게 맞고 우리가 그냥 학습하는 경우에 얼러트를 주로 쓰고 실제 서비스에서는 얼러트보다는 차라리 뭔가 띄워주는 이런 토스트를 해주거나 알림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UI에서 그걸 생성해서 넣어줄 수 있게끔 모달을 띄워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얼러트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오히려 권장하지는 않아요. 네. 뭐 여기다가 그냥 메시지로 찍어도 되고 아니면 얼러트를 띄고 싶다. 그러면 리퀘스트에서 메시지에 페일이 들어있으면 그 값을 가지고 스크립트가 동작하게 할 수가 있나? 그건 되나? 역으로 실행 순서를 봐야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스크립트릿, 그리고 JSTL이 도는데 자바스크립트가 돌고 자바를 돌리는 게 될까?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를 받아와서 자바스크립트가 돌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약간 고민해보면 되겠고,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로그인 프로에서 여기 메시지에다가 뭐 failed든 뭐 0번이든 숫자를 넣어주든 해요. 그러면 보통은 그냥 여기다가 에러 이렇게 넘겨주곤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해당한 에러 코드를 이렇게 넘겨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넘겼다고 치고 로그인 JSP에서 리퀘스트 꺼내면 되죠. 로그인 JSP예요. 그러면 에러를 가져왔어. 근데 그 에러가 0이야. 0인지 확인이 돼. 그럼 어디다가 뭐 예를 들면 로그인 버튼 위에다가 대충 글씨 색깔 바꾸는 거 있었나? 컬러 레드 하면 됐나요? 모르겠네. 여기다 써놓고 제품을 써서 얘가 equals 0이야. 에러가 안 넘어왔을 때는 체크를 해야죠. 에러가 널이 아니고 0이다. 포트에도 한 번 더 보내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은으로 막 쳤어. 그러면 왜 안 돼? 여기 0이 뜨지? 0이 뜨면 안 되지. 메시지를 써야지. 여기다가 뭐예요? 보통 이제 사이트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다를 때 뭐라고 나오나요? 네이버에서 한번 볼까? 네이버 로그인 풀어야 되나? 로그인 풀지 말고 여기서 보자. 네이버 로그인 해. 좋은 어쩌고 저쩌고 로그인. 이런 식으로 뜨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갖다가 써 그냥. 로그인 전용 아이디 빼고 이렇게 놨어. 이렇게 뜨겠죠? 근데 빨간색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거 빨간색 텍스트 어떻게 하나? 텍스트 하이픈 하면 돼요? 레드 하면 돼요? 오케이. 찍은 거예요? 안 되는데? 덴저? 덴저. 텍스트 덴저? 오케이. 되겠죠? 굵게 해도 되나? 접속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만약에 지금 조은해서 제가 1, 2, 3, 4, 5, 6으로 가입을 해놨어요. 그럼 문제가 없지 로그인이 되겠죠? 예,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로그인을 해. 비밀번호 틀려 막.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되셨나요? 네.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 로그인 프로에서 로그인 JSP 여기에 다시 리다이렉트를 할 때 실패를 하면 에러를 이렇게 보내줬죠. 요청 파라미터를 보내주면 그걸 로그인 JSP에서 위에서 에러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저 메시지를 뿌려줄 부분에 가서 에러가 널이 아니고 0이면 그때는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찍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뜨겠죠. 됐나요? 근데 가능하면 네이버도 그랬나? 얘가 튀어나오면서 버튼이 밀렸나요? 자리가? 원래 기존의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었나요? 그다음에 좋은 거는 요 틀을 하나 유지를 해놓고 있으면 뜨고 없으면 안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로그인도 해보시고 로그인
화면으로 가는 버튼들 다 연결해주고 헤더에다가 로그인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것까지 해놓고 개별적으로 같이 보실게요. 자, 일단 홈에 가보세요. 로그인 버튼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이동시키면 돼. 그럼 얘는 index.jsp죠. index.jsp에 가서 버튼으로 해놨네? 그쵸? 버튼 바꿔. href 루트 a 태그로 바꿔. 이렇게 타입까지 지워. a 태그 그럼 루트에 어디로 가면 돼요? 그냥 루트를 가면 되지. 루트가 아니라 유저의 로그인을 가면 되죠. 로그인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뭐야? 뭔가 이상해졌는데? 얘네 왜 생긴 거지? 버튼을 이거를 안 바꿨다. 뒤에 닫는 태그. 그쵸? 닫는 태그 A 태그 버튼에서 A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나오고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면 이제 로그인으로 가고 또 헤더에도 추가해주면 좋겠죠? 또 로그인 버튼은 어디서 떴었는데? 없었나? 메인에만 있었나요, 로그인이? 그렇군요. 이거 빨라요? 이거 바꿨어요, 이거. index.jsp에 로그인 버튼에서 A 태그로. 빨리빨리 해서 그때 놀아야겠죠. 수업 때도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를 전을 붙이면서 노트북과 함께 할 수 없죠. 할 수 있어요? 빨리 해도 몰라요? 어려울 것 같다고요? 못 놀 것 같아요? 수석 때 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헤더도 가볼게요. 레이아웃의 헤더.jsp. 레이아웃의 헤더.jsp. 여기에 회원가입 추가했었잖아요. 그쵸?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뭐가 먼저 나오면 좋나요? 로그인을 먼저? 로그인. 그러면 조인 대신에 로그인. 그러면 이제는 헤더 전체에서도 로그인 버튼이 나오죠. 로그인을 눌렀을 때 로그인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고민. 로그인을 성공했어. 그럼 로그아웃 버튼이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때 이 메뉴들은 비로그인 시 에는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버튼이 보이면 되고 로그인 시에는 뭐가 보이면 돼요? 로그아웃 버튼이 보이면 되겠죠. 여기는 로그아웃. 로그아웃 버튼은 루트의 유저의 로그아웃 JSP. 이름 뭐라고 했는데? 로그아웃 JSP 맞네. 따로 화면을 이동해서 작업을 하나? 유저에서는 로그아웃 맵니다. 하고 리다이렉트를 하네. 그러면 여기에 세션을 가지고 유저 로그인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판단을 해서 얘를 띄울지 해줘야겠죠. 맞나요? 위에다가 로그인 아이디를 좀 변수에 선언해 놓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여기에 루트도 가져왔지만 세션에서 로그인 아이디도 가져왔죠. 로그인 아이디. 그렇죠?
get attribute 로그인 아이디. 없을 때 널이라고 나오나? 널이나 뭐가 아니면 로그 이거를 다른 변수를 갖고 있는 게 좋으려나? 자, 여기까지 일단 작성해보고 이 값을 이용해서 로그인 아이디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비밀번호를 제외한 세션 전체에서 사용할 유저 객체를 세션에 등록해 놓은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것저것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 도제에서는 어떻게 적용해놨나 한번 보죠. 세션에 아이디를 가져와서 MT를 체크하고 있네. 우리는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자, 얘를 가지고 그냥 바로 확인하죠. 세션,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비로그인 시에는 if문 써서 로그인 아이디가 널이거나 로그인 아이디가 equals 빈 문자열이거나 이랬으면 로그인이 안 된 거죠. 그때는 얘네들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쓰면 로그아웃을 보여주면 되겠죠. 이 엘스가 왜 끊겨? 얘 때문에 그런가? 일시적인 에러인가? 이거 엘스가 에러 날 이유가 있나요? if 여기서 여기로 else로 이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비로그인 시 여기 안에 코드가 뭐가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해보죠. 하나로 이어지게끔. 그렇죠? 그러면 헤더에 로그아웃이 뜨죠. 로그아웃 눌렀을 때 logout.jsp에 가서 세션 인밸리데이트 하고 메인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logout.jsp를 이제 만들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비슷한 거를 어디에요? 메인 화면에 가면 메인에서도 이 로그인 버튼이 있지. 그렇죠? 얘를 로그인 대신에 로그아웃 버튼으로 바꿔볼게요. 자, 적용되셨나요? 말이 너무 빨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할까요? 자, 천천히 써보세요. 하고 이제 전체 화면 했을 때
로그아웃이 뜨면 됩니다. 로그인을 성공하셨으면. 그쵸? 네, 세션을 한번 끊어봐야겠죠? 아직 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index.jsp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해보세요. 인덱스에서도 어, 세션에서 로그인 아이디 가져올게요. 근데 또 쓰지 마. 이제 헤더에 써놓은 거 있잖아. 그쵸? 이거 가져와. 복사해서 그거 가지고 로그인 버튼이냐 로그아웃 버튼이냐 컨트롤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또 쓰지 마. 이미 써놨어. 복사해. 로그인 안 됐을 때는 로그인 버튼이 나오면 되겠고, 또 로그아웃이 됐을 때에는 로그아웃이 나오면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로그아웃, 그리고 여기 로그아웃. 메인에서도 로그아웃 버튼으로 바뀌었죠. 로그아웃. 색깔을 뭐 세컨더리 말고 다른 것도 해보세요. 아웃라인이구나. 얘는 아웃라인. 로그아웃은 뭐가 좋을까? 워닝. 아, 노란색 안 보인다. 빨간색. 이상한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logout.jsp를 만들게요. 로그아웃 처리해주기 위해서 유저 안에다가 유저에다가 JSP 만들어서 logout.jsp. 얘는 또 처리만 해줄 거니까 싹 지우고, 여기서 뭐 하면 돼요? session invalidate response send redirect. 메인으로 가. get context path. 됐습니다. 그럼 로그아웃이 되겠죠? 해보세요. 자, 로그인 가서 로그인 다시 좋은 1, 2, 3, 4, 5, 6 로그인해서 오면 조이님 환영합니다 나오고, 여기도 바꿔야 되네. 이거 잘못 써놨네. 근데 여기는 그냥 이거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이거 지웁시다. 회원 정보만 남기고 이따가 그건 정정하고 메인으로 다시 가면 로그아웃 버튼으로 돼 있죠. 로그인 됐을 때는 로그아웃을 누르면 로그아웃 처리가 되죠. 개별적으로 보겠습니다. 안 되시는 것들. 컴플리트도 수정해 보세요. 컴플리트에 가서
여기서 로그인 버튼 이걸 만드는 거는 차라리 이런 거 계속 쓸 거면 얘네도 공통으로 레이아웃으로 분리시켜서 한 번에 쓰는 게 좋겠죠. 비슷하게 쓰니까. 네, 지웁시다. 회원 정보 빼고 지워. 로그인해서 성공했을 때 그냥 이렇게 뜰게요. 이러도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메인 화면 갑니다. 조이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는 이런 데다가 뭐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 이렇게 띄워놓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세션에 있으니까 가져와서 로그아웃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누르면 로그아웃 처리되겠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저 못 작성하신 페이지 있으시면 띄워드릴게요. 로그아웃 한번 테스트도 하나씩 해보세요. 천천히. 정보 수정, 처리, 탈퇴. 수정하고 탈퇴는 똑같죠. 상품 수정 삭제랑 회원 수정 삭제도 해보실 수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테스트도 쭉 해보시고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그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 처리 업데이트 유저 얘를 어떻게 할까? 어쨌든 유저 폴더 밑에 있으니까 그냥 업데이트라고 해도 되겠죠? 업데이트 그다음에 업데이트 프로 그다음에 리무브 탈퇴 페이지? 탈퇴는 의미가 있나? 탈퇴는 따로 삭제 요청 날리 탈퇴 페이지는 탈퇴 처리를 하면 됩니다. remove JSP는. 자, 이렇게 해서 회원 정보 수정 처리, 그다음에 탈퇴 처리도 해보세요. 이렇게 파일명 만들어서. 자, 보고 시간 드릴 테니까 이때까지 했던 거 안 되는 거 좀 정리해보고 오류 같이 잡고 요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처리.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전에 일단 그 수정 화면으로 갈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헤더에다가 로그인 됐을 때는 로그아웃 버튼 이렇게 놓고 그 앞에 로그인 시에 유저 업데이트 화면으로 가게끔 써주세요. 로그인 시에 헤더에 header.jsp예요. 여기다가 아까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있죠. 얘를 찍어주면 로그인 했을 때 한번 해봅시다. 조은 3, 4, 6 그랬을 때 이렇게 내 아이디가 여기 뜨죠. 그렇죠? 얘를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로 가게끔. 그렇죠? 마이 페이지처럼. 보통 사이트 들어가면 마이 페이지 메뉴 있죠.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얘를 클릭하면 업데이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회원 가입이랑 똑같이 만들어요. 회원 가입 페이지를 join.jsp를 복사해서 update.jsp를 만들어. 그 다음에 요청을 수정으로 날리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요거 헤더 로그인 시에 내 마이 페이지 가는 거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가는 거 링크 하나 더 추가했고 update.jsp 그다음에 pro.jsp remove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이걸로 해보세요. 네. 네. 뭐로 했을 때요? 주문 완료했을 때 로그아웃을 한다고요? 주문 완료 때 우리가 인밸리데이트를 썼어요?
한번 봅시다. 컴플리트 JSP.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논의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밸리드까지 하면 사라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네. 로그아웃까지 되는 거죠. 전체 삭제할 때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얘를 하면 전체 삭제가 되는데, 그럼 로그아웃까지 끊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카트 리스트에 들어있잖아요. 세션에 들어있는 건 그냥 카트 리스트를 덮는 게 낫죠. 로그아웃을 안 하려면. 그쵸?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세션에 set attribute. 잠깐만, 이거 커버를 씌워놨다가. 네. 카트 리스트 아니었나요? 카트 리스트에 널로 덮어. 널 지정이 되나 근데? 널 될 거예요. 널로 덮거나 아니면 뭐 긴 문자를 덮거나. 우리가 세션 카트 리스트를 확인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널 체크하는 것들을. 음... 카트 JSP가 장바구니 목록 화면이었나요? 카트 JSP. 그럼 여기서 세션에 대한 걸 카트 리스트를 가져왔을 때 얘가 널이면 변환이 안 되겠죠. 아, 널인지 확인하네. 그쵸? 널인지 확인하죠. 그럼 널을 넣어주면 되겠죠. 회원 수정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가 있나요? 왜 주문을 하고 있나요? 자, 그것도 뭐 한 줄 바꾸면 되죠. 네. 해보세요. 10분 쉬었다가 해보세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안 바꾸죠. 아이디는 뭔가 관리자한테 요청해서 바꿔달라고 하거나 일반적으로 잘 안 바꿔요. 아, 회원 정보 수정할 때요? 회원 정보 수정할 때는 아니 뭐 이름도 바꿀 수 있고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고 아이디는 잘 안 바꾸죠. 네. 바꾸게 하려면 만들 수는 있죠, 기능은. 근데 실제 서비스에서 아이디를 변경하는 걸 잘 하진 않아요. 카카오톡 아이디 바꿔본 적 있어요? 그쵸. 아이디 바꾸는 기능 자체가 대부분 지원하지 않아요.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게 차라리 의미가 있어서. 네. 그래야죠. 내가 마이 페이지에 딱 갔는데 내 주소가 뭔지를 알고 확인한 다음에 주소를 수정하는 거죠. 그냥 다 똑같아요. 우리 JS, 자바 FX에서 했던 게시판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똑같아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어떤 거요? 수정에 성별이요? 지금 성별이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나요, 우리가? DB에? 그러니까 아이디만 빼고 다 수정하시면 돼요. 아이디만 빼고.
VC 가지고 네. 그 회원 정보 업데이트 받으면서 물론 이제 세션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세션에서 아이디를 받아와서 DAO에 접근해서 다시 받아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걸 써서 많이 잠깐 다시 수정 화면에서요? 네, 수정 네. 원래 이제 원래 제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네. 이제 지금은 아이디밖에 안 들어있지 않잖아요. 네. 그럼 아이디를 활용해서 DAO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다시 받아오는 게 낫는지, 로그인하는 동시에 세션에다가 데이터들을 미리 넣어놨다가 나중에 수정 하나에 접근해 놨는지 어떤 게 그러니까 사실 보안을 위해서는 유저를 등록하면 안 돼요. 세션이요? 세션에 내 비밀번호가 노출이 돼서도 안 되겠고, 또 그 외에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게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보안상. 실제로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세션에다가 뭔가를 이제 등록하거나 할 때에는 암호화를 시켜서 등록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패스워드 암호화해서 저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에서는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를 시켜서 저장을 해요. 지금 저 화면 세션 아이디로 가져와서 조회해서 가져오면 되죠. 네. 그렇게밖에 안 되죠, 지금. 유저를 객체를 등록 안 해놨으니까 세션. 문 열어두세요. 루이지 모델 1. 그거다. 이쪽에 아는 사람 많지. 공부해 보자. 점점 멀어지고 지금 30분 지금 저는 아무리 나도 5분 정도 사는 거 점점 쌓여요. 30분이라도. 시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놀고 나갔거든요. 네. 해결할 만한 거예요. 이게 싫은 걸 그래도 수고보다 싶어가지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30분이라서. 네. 너무 달린다고요? 오늘 끝이에요. 오늘 제니스 서울리 끝이에요. 너무 천천히 가면 그걸 여러분들이 다 평가로 떠안아야 돼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더 봐야 돼서 그것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어. 서블릿에 대한 개념을 사실 우리가 디테일을 안 했잖아요. 그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타이밍이 프레임워크를 할 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스프링. 왜냐면 그 기반 기술이 어쨌든 서블릿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모르는 거, 알고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랑 모르고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거 오늘 그 개념은 할 거예요. 그게 마지막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 할 것 중. 네. 네. 에이텍처럼 쓰려면 온클릭. 온클릭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한테
로케이션 href에서 그렇게 보내야겠죠. 자바스크립트를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href처럼 쓸 수 없냐고요? 그 기능을 걔가 안 갖고 있어요. 버튼이. 근데 왜 버튼을 쓰고 싶은 거예요? 버튼이나 a 태그나 결국 그 스타일을 입히면 버튼 모양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네. 방법은 있죠. 온클릭에다가 쓰시면 돼요. 아, a 태그로 바꾸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컨트롤 H 눌러가지고 찾기 바꾸기 하세요. 컨트롤 H는 그냥 워크스페이스 전체나 현재 프로젝트 전체에 있는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게스트 리스폰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렸나? 이 정도는 되나? 쏠려 있나? 아,
예. 네. 나중에 다른 주의 기분에 대해서 밸류 속성을 가지고 올 때 제가 미리 해놓은 거를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그 화면상에서 제가 그 입력 값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 수정된 값을 가지고 A라는 화면에서 폼 태그 안에서 인풋 태그에 밸류 속성에 네. 미리 디폴트를 넣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그 디폴트 대신에 수정한 값을 작성한 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출했을 때 그 요청을 받는 쪽에서 무슨 값을 가져오냐? 수정한 걸 받겠죠. 네. 네. 최종 입력한 게 넘어가겠죠? 네. 네, 여러분 쉬었다. 새로운 개념 하나만 마저 보고 같이 수정도 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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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일 선서하는 거에서 월 같은 경우 어떻게 제일 위에 올라가야 설정을 생년월일에서 화면을 진행해 보는데 네. 처음에는 1월로 네. 그걸 데이터 걸 조건을 추가해 주면은 3월이 제일 첫 번째 너에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일이 3월인 경우에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에 가서 그 셀렉트 태그에 걔가 선택이 되어 있게 하려면 하는데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나? 네.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냐고요? 그럼 이 부분에 그쵸? 셀렉트도 셀렉티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자바로 하면 무한 if문이죠. 네. if문 12개가 12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스크립트에서 그 셀렉트 태그를 요소로 선택을 해서 셀렉티드가 되도록 문서 객체 모델로 돔으로 선택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감이 안 잡혀요? 한번 천천히 해보고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나요? 다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나요? 일부 우리가 안 해봤던 것들? 네. 한번 해보세요. 해결이 안 돼요? 보면 해결 들어가요? 내 생일 해보셨나요? 요새는 슬래시로 넣었나요? 근데 3칠 때? 추가할 때? 회원가입할 때? 월 1회 추가했잖아요. 슬래시도 넣었죠. 네. 쪼개가지고 다시 스트리밍을 해도 되고 슬래시로 슬래시로 그러면은 저거 에디션 언더바 페이스는 기후 아니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접근하면은 네. 안 좋은 그 많이가 어느 정도의 많이인지랑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크기를 줘야 하느냐를 좀 다르지. 지금 회원 정보에 접근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값을 이용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전에 질문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원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션에 등록하는 건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그 보안상에 첫 번째는 비밀번호는 애초에 지금 우리가 암호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노출이 안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션에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건 올바른 건 아니에요. 건전하는 건 아니고 또 더불어 뭐가 있어요?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도 세션에다가 등록하는 게 좋은 방법. 그러니까 사실 리소스만 생각을 하면 통으로 가져와서 등록해 놓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근데 그 개념, 그 리소스의 효율성이랑 보안상의 그 중요한 점이랑 사실은 가치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저는 그런 걸 한 번에 다 하죠. 개인적인 정보들을.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유저 아이디 말고 주소, 근데 지금 그거에 주소 만약에 리스트를 만약에 말하는 거 만들고 거기 접근하는 인덱스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유저가 아이디가 PK로 있잖아요. PK별로 스코마 하나 만들어가지고 1번째를 이 기본값을 유저별로 다르게 저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할 때마다 이 값을 가져오려니까 진짜 많이 되거든요. 배동지 정보를 DB에 저장하고 싶을 텐데 다른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접근을 시키거나 이게 세션에 연결 상태를 저장하는 게 아닐지 그때마다 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익숙해서 그냥 배동지 정보를 입력하거나 활용하는 화면이 10개 이상이 넘어요. 안 넘겠죠. 그럼 한번 저희하고 떼인데 우리가 편하게 눌렀어. 배송지 정보 입력해. 거기서만 쓰겠지. 아니 그 배송 정보를. 빵처럼 회원 정보 들어가면 네. 배송지, 집 배송지, 회사 배송지. 그러니까 그 화면이 한 화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유저별로 정보가 정리돼 있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세션에 배송지를 저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보자는 고민해보자. 그 배송지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배송지는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여러 개에서 DB에 저장하는 건 그건 문제는 없죠. 근데 그걸 세션에 등록할 필요가 있냐? 그건 없죠. 그건 없죠. 근데 그거 가능하죠. 1대 다에 대해 다의 관계는 회원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랑 테이블이랑 관계를 맺어서 유저 아이디 하나에 여러 개의 배송지 해서 그 배송지 이름도 정리를 해놓고 주소도 해놓고 하시면 그건 문제 없죠. 근데 그거를 세션에 담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세션에 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져올 이 정보가 한 10개, 20개 이상의 페이지에서 공통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렇게 파악을 하면 돼요. 근데 뭐 배송지를 작성하거나 하는 이 페이지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이겼어. 수정. 리모컨 어디 갔지? 책에 나왔구나.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보시고 탈퇴는 어떻게 했나요? 탈퇴는 수정 페이지에서 탈퇴하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이 마저 다 해보실래요? 아니면 지금 제가 할까요? 같이 할까요? 조금만 더? 네, 한번 해보세요.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에러 나시거나 안 되는 거 평가는 내일 오전에 안내 드리고 프로젝트 안내도 내일 드리고 팀빌딩도 잠깐 이거 하는 김에 그거 얘기하죠. 팀 1을 우리가 이걸 개인으로 봐야 되나 팀으로 해야 되나 주제요? 주제 우리 미니 프로젝트 고객 관리 우리 커리큘럼에는 고객 관리 프로젝트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네 그쵸 이제 근데 고객 관리는 엄청 큰 우리가 보통 CRM이라고 부르는데 CRM이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고객 관리는 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고객 관리라고 한다면 어떤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서 등록 수정 삭제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뭔가 고객 관리 업무에 대한 요소가 녹아들 수 있는 주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뭘 말하려고 했죠? 네. 이제 어쨌든 고객 관리 그거고, 네. 팀 빌딩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되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제는 일단 커리큘럼상에 고객 관리 프로그램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미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해본 걸 이 기술을 개념을 적용을 한 경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창의적인 그런 아이템을 녹이겠어, 주제를 하겠어 또 좋지만 그게 주어진 5일이라는 프로젝트 기간 안에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중간 프로젝트, 파이널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미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 단순한 구조에서 기존에 해봤었던 이거를 다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녹였을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그리고 그거를 코드에 대한 작업을 한 2, 3일 정도 하고 주제, 그다음에 설계 하루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하루 정도 하고 그 정도 규모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첫날은 설계, 분석 설계를 하는 거고 주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전체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일정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잡을지 역할 분담 어떻게 할지 하루에 대충 짜. 그 다음에 코드 작업을 한 2, 3일 정도만 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 한 거 기능 완료된 거를 이제 산출물을 정리하고 코드 리뷰를 하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난 어떤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기간 때문에. 기간을 고려를 해야 돼요. 기간에. 이게 막 한 달, 파이널처럼 한 달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맛을 본다 라는 정도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또 안내를 드릴게요. 내일 오전 안내 드리고 할 건데 팀을 저희가 팀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팀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다 해보고 싶다. 각자 내가 주제 정해서 나 혼자 한 분, 두 분, 세 분. 개인 플레이가 좋아요?
개인 플레이를 할까? 미니 프로젝트? 아, 내가 맡은 역할이랑 이런 거를 다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커리큘럼 안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또 미니 프로젝트 한 번 더 있을 거고 중간도 있고 파이널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판이에요, 네 판. 이 네 판 중에 또 있나? 네 판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 본 건 네 판이거든요. 이 네 판 중에 사실 미니 프로젝트들은 연습 게임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그 취업 때 어떤 지원서에 같이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써먹을 만한 정도의 규모는 중간 프로젝트, 파이널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프로젝트에서는 아마 백엔드 웹 개발을 한 거를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사용한 걸로 해서 하나 나올 거고 그거랑 연계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앱.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플러터라고 하는 거랑 이 웹 개발, 백엔드 자바 스프링이랑 연동한 게 파이널로 나오는 거예요. 걔네 둘이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지. 그럼 그거는 팀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어. 그거를 개인으로 한다? 아마 안 끝나요. 하려면 할 수는 있죠. 했지만 끝나지는. 그리고 협업이라고 하는 역량도 여러분 중요해요. 나 혼자 개인 풀로 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캐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회사 가서 혼자 일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나 혼자 개발팀 한 명만 근무하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팀원분들과 직장 동료분들과 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협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 이런 것들을 하고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협업을 하거나 팀플을 안 할 거면 학원이 아닌 독학이라고 하는 혹은 온라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부트캠프, 온라인 부트캠프나 뭐 등등 이런 선택지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한 게 목적. 팀워크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그 연습 게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 본 게임 전에 어떻게 좀 연습 게임들 해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본 게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규모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나눠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뭐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제 1인으로 해서 미니 프로젝트를 해본다라고 해도 결국은 중간이랑 파이널은 팀원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팀 빌딩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팀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지난번처럼 자바에서 또 제가 랜덤 셔플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어떤 그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시면서 스스로 어떤 성실하게 뭔가를 꾸준히 계속 해보고자 하는 거를 해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팀 활동. 그래서 제가 생각해놓은 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팀원을 이루는 게 좋은가? 저희 개개인의 의견도 개개인의 의견, 네, 여러분 의견을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명이서 하면 좋을까? 4명이서 하면 좋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6명이서 해도 되고. 우린 12명이죠? 12명이니까 2명이서 할 수도 있는 고민을 해봐요. 여기까지 시스템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
아, 그쵸. 그건 좀 부족해서 내일 좀 같이 보긴 할 건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한 과정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고객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관리자 페이지가 일단 있어. 지금은 우리 눈에는 사용자가 보는 사용자 페이지들만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기본이 될 거야. 사용자가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LMS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이 와서 거기서 시험을 치르든 여러분들 정보 뭐 등록을 하든 이렇게 하면 반대로 저나 학원의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정보를 보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일단 녹아 들어가는 거지. 사용자가 보는 측면의 화면들과 관리자가 보는 측면의 화면 이게 컨트롤이 돼요. 그죠? 관리자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 고객 관리. 그러니까 그 고객이 대상이 어떤 고객이냐, 그 고객이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이. 예를 들면 뭐 상담 예약 신청 이런 걸 해.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병원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셨어요? 병원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병원 사이트 들어가면 보통 여기 옆에 뭐 상담 예약하기 이런 게 떠요. 거기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하고 그냥 딱 눌러놓으면 나중에 전화 오죠. 그 상담 직원한테. 그런 것들. 내가 여기서 뭔가 회원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름이랑 전화번호 입력해 놓으면 반대로 그 상담이나 어떤 고객 관리하는 고객 관리자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 사람이 상담 요청한 데이터들이 여기 딱 목록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이걸 보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뭐 거기에 더하자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그러면 진료 예약 기능 같은 거를 넣어서 어떤 특정 고객이 몇 월 며칠에 예약을 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외부에 있는 API들을 연동해 보는 것들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하자면 이 사람이 여기 진료 예약을 했고 그러면 그 담당자, 관리자가 그 예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 그럼 이제 예약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고 예약 확정이 딱 됐다라고 하면 당일 전날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준 API를 써서 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문자를 알림을 날려준다든지 그 정도가 이제 기본 고객 관리의 기능들이 돼요. 근데 그거를 외부 IP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고 그런 것들을 녹여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고 자 어쨌든 그래서 팀빌딩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여러분들 고민에 남겨보세요. 해보시고 마저 또 시간 더 드릴 테니까 해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해놓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자 고민해봅시다. 주제도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라고 한 틀 안에서 정해서 하는데 뭐 샘플들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좋은지는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셀렉티드 속성을 추가하면 될 텐데 뭐서 하나 해볼까? 근데 로그인 아이디. 이 아이디만 갖고 줘야 하는 게 없네. 로그인 아이디는
비밀번호는 여자, 남자, 그다음에 생일, 이메일 이것도 쪼개야 되네. 어떻게 하나요? 로그인 아이디로 있잖아. 이렇게 네, 뭐요? 저 뭐라 그랬어? 가만히 있는 거. 끝났죠. 네? 타이밍. 네, 맞아요. 오더랑 이렇게 저의 발표. 저의 발표.
여자 남자는 이미 있죠. 분리할 필요가 없지. 그렇다 치고 이메일에 오타 있네. 이렇게 자꾸 오타가 안 합니까? 1, 2, 3. 파이팅. 이메일. 아, 얘도 셀렉트를 해야 되네. 귀찮.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근데 여자, 남자 성별이 등록이 되고 있어요, DB에?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SQL 생성 셀렉트. 아, 이렇게 연함 되어 있네. 잘 되고 있고. 근데 여자, 남자는 사실 이품은 써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한데. 템프. 얘를 가지고 밸류를 딱 등록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스크립트를 이제 쓰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조인 폼, 업데이트 폼. 업데이트 폼. 아이디로 어차피 아이디로 가져올 수 있는데 얘가 좋았나?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자동 완성이 안 돼. element by id. 템프 젠더. 근데 이게 자바가 먼저 도냐 HTML이 먼저 도냐.
이거에 밸류를 찍어봐야겠지. 여자 가져와진다. 그러면 자바가 돌고 맨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려고 그랬지? 우리가 그 JSTL 볼 때 그렇게 정리했었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한번 그거는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다 돌고 자바가 다 돈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가 도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맨 마지막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가져와서 성별을 선택하는 게 이 라디오 버튼이네. 얘가 여잔지 남잔지. 얘도 아이디가 젠더 피메일, 젠더 메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값을 가져왔을 때 밸류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밸류로 셀렉트를 할 수 없나? 너무 어려워진다. 자꾸 메일이라고 쓰네. 그 메일이야. 네. 네. 땀. 명.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라디오 버튼 자바스크립트로. 체크드라는 속성이 있을 텐데 체크드에 true를 주면 되지 않을까. 됐다. 왜 여자가 돼? 왜 남자가 돼? 내가 뭐 잘못 썼나? 열 때? 반대로 됐네. 이거죠? 오케이. 번째
일단 여기에 그러면 월을 가져와야 되는 거지. 월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다가 유 6월이네. 6월. 셀렉트는 네, 이미 원스로 되어 있나요? 여태 아이디를 줘도 되고 아니면 셀렉트 원스를 폼에 원스 셀렉트 원스의 밸류를 샘플 원스의 6월 메일만 가져오면 되죠. 메일 선택. 근데 메일은 똑같겠죠? 셀렉트니까. 얘랑. 메일 도메인. 메일 아까 쪼개놨나요? 이메일 투?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 가져온 것처럼 여기에 이메일 투 캠프 이메일 2 캠프 이메일 여기에 값이 지메일로 되어 있네. 그쵸? 지메일 요거 값을 아이디로 가져와서 이메일 2에 선택. 템프 이메일 2 그다음에 템프 이메일 2 그리고 저 셀렉트는 뭐로 되어 있지?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메일 2로 되어 있죠. 네, 이미. 그러면 폼에 이메일 2 셀렉트 이메일 2 셀렉트 이메일 2의 값을 템프 이메일 2의 밸류로 지메일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얘네는 다 히든으로 숨기면 되겠죠? 오케이. 올라가서 숨긴 게 요거죠. 템프라고 하는 애들. 히든. 템프 여기 가서 히든. 또 템프 젠더 얘도 히든. 들어왔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여러분? 네? 아, 이거 여자 남자 했잖아요. 그걸로 값을 여자로 라디오 버튼 체크해주고 6월 있죠, 생일이. 6월 체크해주고 이메일 선택 체크해주고. 회원 수정이잖아요, 지금. 값을 가져온 건. 가져온 값을 저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보여주는 인풋이 아니라 가져와야 되는데 얘네는 값을 바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해보세요. 표현정보 수정 가져와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은 DB에서 저장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test naver.com 되어 있는데 얘랑 얘랑 또 분리시켜서 따로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생일도 2023 0101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따로 분리해야 되겠죠. 얘네는 그냥 바로 표현식으로 출력이 돼. 근데 월은 셀렉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월은 셀렉트로 되어 있으니까 스플릿으로 구분기호가 슬래시로 되어 있죠. 날짜는 분리시켜. 그러면 연, 월, 일로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 변수에 넣어놓고 템프 임시 태그를 하나 만들어. 성별을 만약에 가져왔다. 성별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놔. 아이디를 템프 젠더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템프 젠더라고 하는 아이디로 문서객체 모델로 해당 요소를 선택해서 밸류를 가져오면 거기 성별 남, 여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별을 가져올 때 document get by id 템프 젠더 그 요소를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젠더 피메일, 젠더 메일이라고 하는 각각 라디오 버튼이 있죠. 그렇죠? 값을 이 템프 젠더에서 밸류를 꺼내봐. 그 값이 남자면 라디오 메일에다가 체크드 속성의 true를 주면 체크가 돼. 아니 여자면 체크드 속성의 true를 주면 체크가 되는 거죠. 아까 생년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템프 젠더라는 아이디로 인풋 히든 태그를 하나 만들어. 여기다가 분리시켜 놓은 월 데이터, 생일의 월 데이터를 넣어놔. 그러면 01, 02, 0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04월, 06월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 밸류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한테. 그러면 템프 먼스를 가져와서 템프 먼스라는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선언하고 그리고 셀렉트 태그에 그 월 이렇게 0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는 거는 폼에서 먼스 네임으로 접근을 해요. 네임이 먼스인 셀렉트 태그가 있죠. 네임이 먼스인 얘 있죠.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를 가져오고 그 셀렉트 먼스 셀렉트 태그 요소를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온 거에 값을 우리가 지정할 6월 뭐 4월 그 값으로 밸류를 바꿔주면 그 옵션이 선택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메일도 할 수 있겠죠. 똑같죠. 그래서 딱 가져와 보면 여자 남자 6월 선택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도 선택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가입이 아니라 수정하면 되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해보세요. 네, 하겠습니다. 수정. 수정은 뭐 이제 업데이트만 날리면 되죠. 상품 목록 로그인 이건 지워야겠네. 그죠? 이건 지우자. 연정 수정. 너무 넓게 했나? 이 컨테이너를 좁은 컨테이너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컨테이너 미들 디바이스도 있네. 컨테이너 MD. 이게 MD인가? 컨테이너 스몰 디바이스. 원칠 스몰 브레이크 포인트 100%가 온다. 그 개념이 아니구나. 네. 이거를 컨테이너 SM. 시도해봐요. 만약에 아니 지금 아니 시도를 누르면 그냥 그대로 있겠죠. 살짝 이게 저렇게 쓰는 게 맞으면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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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럼 4. 네. 네. 스위치 케이스로 그 집에 가져오는 네. 하고 맞는데 집에서 가져온 문체랑 프로덕트 업데이트 프로야? 여기서 밑에 되는데 아 위에는 DB에서 가져온 프로덕트가 없죠. 집에서 가져온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건 요청해서 넘어온 거지. 화면에서 상품 수정 화면에서 입력했잖아요. 네네. 그 입력한 값이죠. 파라미터에서 넘어온 거죠. 새로 이 밸류 말하는 거죠. 밸류가 아이템에서 꺼낸 거잖아요. 이건 요청 파라미터의 값이죠. 상품 수정 화면에서 우리가 수정하려고 입력한 상품 코드, 상품 상세 설명, 카테고리 직접 입력한 값. DB에 있던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수정할 값이죠. 얘는 수정할 값. 수정할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야 이 프로덕트를 업데이트를 날려야 수정이 되겠죠. 상품 제목이 상품명이 컴퓨터였어요. 근데 키보드로 바꿀 거야.
그 밸류 값이 여기 세팅이 되는 거죠. 얘는 키보드인 거죠. 수정한 값. 이 공부 입에서 가는 거 DB에서 가져온 건 없어요, 여기까지. DB에서 가져온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수정 화면에서 수정할 값을 가져온 거예요. 화면에서 입력한 값이에요. 화면에서. 네, 프로덕트에다 넣고 얘를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요청 보낼 때 얘를 보내려는 거죠. 수정할 데이터를. 어떤 게 막히셨나요? 상품 수정 화면에서 상품 제목명을 컴퓨터에서 키보드로 바꿀 거예요. A에서 B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온 이 값은 뭐예요? B죠. 아니죠. 올드 프로덕트는 DB에서 가져온 값이잖아요. DB에 상품명이 컴퓨터로 돼 있어. 근데 난 수정할 이름이 키보드야. 키보드랑 컴퓨터랑 다르잖아. 이게 맵는구나. 여긴 돼요? 아, 되게. 안 돼. 아, 지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오타를 확인하려는 건가요? 오타. 얼마 베팅할 수 있어요? 오타가 아닌 거예요. 바로 진짜 선생님 한 아, 1분이면 진짜로? 할수 있어요. 진짜 최소 1분. 만약에 이 회원 사이트 있어. 이거 정말 그랬더니 회원 사이트 페이지 그게 안 되는 거에 있어서 오타가 없다? 네, 오타가 아니라 이게 방식이 잘못됐어요. 방식이 잘못됐어요? 저희가 약간 좀 모자라서 에러는 떴어요? 에러가 아니에요. 에러가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 탈퇴 요청을 했는데 탈퇴가 안 탈퇴 되는 거죠? 요청을 하고 탈퇴 요청 버튼을 누르면 로케이션 그 스크립트에서 펀션을 실행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홈폼으로 묻는 거예요. 탈퇴하시겠습니까? 네. 트루를 반환하면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페이지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로케이션 HRF 그렇게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걸 추가. 여기 얼러트 딜리트 요한수를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어요. 수정하면 보세요. 수정하면 포함해서 이렇게 그건데 볼수 있잖아요. 밑에 썼으면 여기에 아이디도 잘 떠 있네요. 네. 리무브.js 이게 수정할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이게 붙어 있어요. 일단 한번 탈퇴. 숙제됐어. 근데 왜 리모브 JS? 아 이거 주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리무브 JS 이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됐는데 여기 컴플리트 딴 데로 리다이렉트 하는 거 없어요? 요청은 날리긴 날린 건데 지금 알려주셨는데요. 가입을 해서 이제 나는 페이지온 HRF 하는데 이동이 안 된다. 아니, 로케이션 HRF 하지 말고 폼을 작성하면 되잖아요.
펌을 써보면 참 시험? 폼을 자바스크립트로 다 자바스크립트 서브밋 대수로 호출하면 스크립트가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내용은 정말 다 이해가 잘 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전기에 덮어서 지워졌나요? 네. 탈퇴를 일단 좀 바꿔놔야 되니까 또 하나가 쉽지 않으니까 그럼 업데이트를 더 이걸 일단 해놓는데 바로 이게 또 감사하면 다시 너무 여기가 일부분이에요. 일단 저기로 컴플리트로 가는 방법을 진짜. 이유가 있고 세션이 이제 되게 많고 인벨리전 측에서 일단 회사인들 세터가 일정을 이제 그 이제를 하고 안 되게 이제도 얼마 매번 중요한 이 무슨에 가야 되는데 거기도 우리는 30년 진짜 뭐 A 태그예요? 얘가 주중에 뭔가 그러면 HRF에서 여기 비워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얘가 비워져 있을 때는 어디를 이동하면 자기 자신을 이동하면 아니면 잡아서 이쪽으로 가서 자기 페이지 여기도 요청을 날리고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요청이 자기 자신으로도 요청하니까 내 페이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이게 이제 다 연결되려면 나머지 주소를 같은 놈이 처음에 그럼 이거 삭제해야 돼. 팬들이 하는 거야. 이거? 많이 세이브야. 이 세션도 사실은 삭제가 됐어. 삭제가 됐으니까 삭제가 됐을 때 세션을 없애야 되죠. 컴플릿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겠고
변환 삭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거 하면 업데이트로 가겠죠. 업데이트는 바로 이거를 필요 없겠죠. 예문은 이거랑 같은 결과인 거 같아요. 1, 2, 3, 4. 1, 2, 3, 4가 이렇게 포트기 업다운이 왜 나와? 세션이 또 끊겼나요?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주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Everyone can edit file 이거 해놓을 테니까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제가 시키는 대로 자 인간 GPT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빨리. 일단 링크를 안 보내드렸죠? 뭐 하고 있는 거야? 링크가 중요한데. 자, 뭘 짜냐면 지금 유저 레포지토리에 와서 지금 14장인가요? 14장에 자바의 DAO의 유저 레포지토리에 와서 여러분들도 코드 수정이 돼요 이제 아마도 들어오시면. 그럼 등록했고 조회됐고 로그인 조회했고 회원정보 수정 이거 업데이트인데 자 이거 인서트 복사해 왔는데 업데이트문으로 바꿔주세요. 자 빨리 업데이트 메소드 업데이트로 바꿔주세요. 빨리 인간 GPT 빨리 해보겠습니다. 유저 레포지토리 자바 14장 여기 들어와서 업데이트 메소드 바꿔주세요. 아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그럼 언제 다 써요? 본인 코드로 덮으세요. 자 내가 하겠다 하시는 분 네, 조현주님 메소드 덮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이거 한 거예요? 업데이트 이거 맞나요? 아이디 자 됐나요? 오케이 회원 수정 요청이라고 해줘야지. 했어요? 오케이 됐고 이런 좀 띄어쓰기 좀 해주고 자 됐습니다. 그럼 됐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8패 딜리트 짤 건데 일단 이건 메소드는 제가 쓸 테니까 public int 딜리트 아이디만 받았나요? 아니면 다 가져왔어요? 아이디 자 회원 삭제 짜줘. 다음을 짜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받아와서 이렇게 하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디야? 지금 회원정보 수정 이렇게 해놨는데 수정 요청 날려야 되죠? 그러면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웹 앱에 유저의 지금 update.jsp인데 수정 버튼 어디 갔나? 서브밋을 날리죠? 서브밋을 날리는데 폼 태그에서
조인 프로가 아니라 업데이트 프로죠. 업데이트 프로 해놓고 업데이트 프로 JSP가 있나요? 업데이트 프로 JSP가 안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업데이트 프로 JSP를 만들고 자 짜줘. 업데이트 프로.jsp 짜줘. 빨리 짜주세요. 오케이. 됐나요? 따라라라라 해서 어디야? 들여쓰기 해줘. 들여쓰기 그 여기 안에 들여쓰기 해야죠. 이 안에 여기를 들여쓰기 하라고. 오케이. 여길 또 했어 왜? 오케이 됐어. 또 아, 웃겨서 지금 못하겠네. 이거 뭐야? 비밀번호는 만약 값이 없으면 기존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 비밀번호도 같이 수정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업데이트로 날렸나요? 오케이, 됐어. 컴플리트,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remove.jsp. 얘는 탈퇴 버튼 만들어야 되죠. 자, update.jsp에 가서, 어딨어? 어디 갔어? 수정 취소 이거죠. 여기다가 탈퇴 버튼 짜줘. 자, 빨리 해주세요. 네, 안 돼요. 오케이, 됐다. 회원 탈퇴 밑에다가 했나요? 오케이. 효성동 짜장면은 뭐야? 탈퇴를 맨 밑에다 했나요? 두 번째 할래. 회원 탈퇴. 두 글자로 하고. 얼러트 딜리트. 얼러트 딜리트는 뭐야? 확인 한번 하나요? 이렇게 얼러트 딜리트 스크립트를 짜야겠죠? 그러면 스크립트 밑에 와서 펑션에 얼러트 딜리트 탈퇴 체크. 자, 그럼 탈퇴하기 전에 컨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체크 컨펌 정말로 탈퇴하시겠습니까? 체크 확인해서 true다. 그러면 뭐 하고 아니다 하면 뭐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탈퇴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폼 우리가 폼을 뭐로 가져왔어요? 이름이 업데이트 폼이죠. 그러면 폼을 가져올 때 도큐먼트 업데이트 폼으로 가져올 수 있죠. 탈퇴하겠다 그러면 서브밋을 하면 되는데 지금 폼에 그 요청하는 경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폼이 어디겠나? 업데이트 프로로 되어 있죠. 그쵸? 잠깐만. remove JSP로 날려야 되죠. remove JSP로 요청을 바꾸려면 이 폼의 액션 속성을 그 remove로 바꾸면 돼.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안 보이는데 너무? 여기다가 액션 속성에 접근하려면 액션을 쓰면 되겠죠? 액션에
어디로 해요? remove JSP로 바꾸고 서브밋을 날려. 삭제로 요청이 날라가겠지. 근데 이제 이 삭제할 때 유저 아이디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이디가 여기 들어있나요? 네임 속성에 아이디가 여기 가져왔지죠, 아이디로. 그쵸?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remove JSP에서 request get parameter id로 가져오면 가져올 수 있겠죠, 아이디. 그쵸?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탈퇴하시지 않겠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됐죠?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화면에서 이제 탈퇴 나왔죠? 오케이. 탈퇴 딱 눌렀을 때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나오고 리무브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리무브 짜야 되죠? 자, 리무브 유저의 리무브 JSP 만들고 자, 회원 삭제자조. 그러면 리무브 작성해 주세요. 오케이. 됩니다. 들여쓰기 누가 안 하는 거야 자꾸. 들여쓰기 해줘.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딜리트로 날리네요. 딜리트 아까 짜놨죠? 이런 거 좀 약간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맞으면 complete JSP로 가면 되고, 그리고 세션도 invalidate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션 삭제가 안 됐습니다 하고 업데이트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탈퇴까지 너무 쉬워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탈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탈퇴하시겠습니까? 확인. 에러가 발생했네. 아마 아직 이클립스에선 인식을 못했나봐. remove JSP가 VS 코드에서 쓴 거라서. remove JSP 왜 없어?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서버가 다시 돌아가는 걸 기다려주고 다시 메인에 와서 회원정보 수정, 탈퇴, 확인. 회원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로그인도 풀리죠? 로그인도 풀리고 그 DB에도 없는 거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유저를 조회해서 SQL 편집기. 그러면 아까 전에 조은이 있었어요. 네, 조은 2밖에 없죠. 이제 탈퇴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런 위험해. 이 다음에 누가 테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껐다가 다시 킬게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로. 호스트 뉴 세션. 여러분들 코드 투게더 딱 깔아놓고 누구 옆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깔아놓고 내 거를 다 들어와. 3명까지는 무료일 거예요 아마. 3명까지 공유하는 거는 같이 에디팅을 하면 되죠. 자, 이제 수정 안 되는 거 읽기 전용으로 다시 링크 보냈습니다. 가져갈 거 가져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개념이 여기서 완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뒤에 웹 개발, 백엔드 웹 개발에 자바 웹 프레임워크 스프링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우리가 교재에서는 뭐 스프링도 있겠지만 스프링 부트라는 교재로 되어 있거든. 커리큘럼 보시면 나오죠. AJAX 활용,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세 개, 그 다음에 프리목이랑 확인적인데 그 뒤에도 또 다른 거 바로 위에서 할 텐데. 네? 안 받았어요? 제대로 그 귀여운 애 일러져 있는 우리 책 한 번 다 줬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거요?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안 받은 책이에요. 제 책이에요. 이거. 그러면 JSP 오라클 이렇게 나오죠. JSP가 여기 또 나오고 JSP 오라클도 나오죠. 이 개념이 또 끝나진 않아요. 우리 뒤에서 이어서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따로 어떤 구조를 정형화해서 적용하고 있진 않거든요. 자, JSP에다가 일단 코드가 다 들어가게끔 자바도 쓰고 HTML도 쓰고 막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은 우리가 단순한 기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막 그렇게 길지 않아서 복잡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실제 어떤 업무들 더 많은 어떤 처리들을 해줘야 되는 걸 한다. 코드가 막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한 파일 안에서. 그걸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가하고 이제 그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또 내일도 오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MVC 패턴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사실 뭐 JSP 서블릿 요 안에서 다 해볼 수 있으면 좋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아예 여기서만 딱 하고 다른 데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여기서 MVC를 기본으로 써요. 여기서 MVC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씁니다. 우리가 패턴이라는 단어 자바 배울 때 한번 설명드렸죠. 뭐 얘기할 때 싱글톤 패턴.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 애가 뭐였어요? 뭐라고요? 싱글톤 패턴이 뭐의 일종이었어요?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이 뭐였어요? 네.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 설명 한번 들은 적 있었나요? 디자인 패턴. 디자인이 뭐예요? 디자인. 디자인이 뭐고 패턴이 뭔지 알면 디자인 패턴이 뭔지 알 수 있죠. 디자인이 뭐예요? 설계죠. 그럼 패턴은 뭐예요? 패턴은 뭐예요? 정형화된 그런 거? 그게 패턴이죠. 그렇죠? 어떤 정형화 해놓은 거. 근데 그 정형화 해놓은 것도 정형화는 됐는데 너무 올드하거나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닌 걸로 정형화되어 있으면 그걸 어떤 패턴으로 삼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어떤 굳어진 모양을 우리가 형식을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MVC 패턴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앞에 뭐 싱글톤 패턴을 이야기할 때 했었던 그 내용은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이야기였고 MVC 패턴은 정확하게 아키텍처 패턴을 말해요. 아키텍처 패턴.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MVC 패턴 이해하기 전에 패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패턴은 일단 뭐다? 모범 답안이다 라는 거예요. 모범 답안. 코드를 지난 몇십 년간 많은 수많은 프로그래머, 수많은 개발자들이 써왔겠죠. 그럼 거기에 네 스타일 내 스타일로 해도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스타일이 왠지 이거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코드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를 가장 좋은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게 뭔가 있겠죠. 그게 패턴이에요.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이 패턴이 되는데 그 패턴을 이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설계의 구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제시한 거를 우리가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하고 그 소프트웨어 설계 안에서 내부적으로 코드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한 걸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키텍처 패턴은 코드 한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계 전반에 대한 구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아키텍처 패턴이에요. 물론 그 아키텍처 패턴이 구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구조대로 소스 코드가 따라가면 소스 코드에도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구조를 바꿔 놓으면 그 코드도 그 구조에 맞게끔 정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보면 디자인 패턴보다 아키텍처 패턴이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직접적으로 조금 더 코드에 대한 모범 답안. 싱글톤 패턴 하면 우리가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코드를 쓰지 말고 하나만 생성해서 그걸 가져온 식으로 코드를 짜는 모범 답안을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자. 이렇게 쓴 거죠. 그거 외에도 디자인 패턴에는 여러 가지 막 있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공부하면 나와요. 생성 패턴, 무슨 패턴에서 옵저버 어쩌고 저쩌고 해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 뭐 쭉쭉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디자인 패턴이고 우리가 지금 볼 MVC 패턴은 무슨 패턴이다? 아키텍처 패턴이다. 그러니까 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구조를 어떻게 나눠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 구성 요소를 어떻게 나누자? 모델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뷰라고 하는 요소, 컨트롤러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 우리가 그냥 한 파일에다가 작성해놨던 이것저것 섞어놨던 코드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를 애초에 구성 요소들을 분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과거에도 MVC 패턴은 디자인 패턴입니까? 아키텍처 패턴입니까? 뭐 정확하게 뭐가 더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거는 아키텍처 패턴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해요. 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키텍처 패턴이 딱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라고 하기도 그렇고 누군 디자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어 단어라고 하는 게 디자인 패턴 하면 설계라고 하는 또 단어가 또 구조에 대해서 더 큰 틀을 이야기해서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해요. 근데 명확하게 좀 엄밀하게 그래도 따지고 가자. 아키텍처 패턴이 되겠습니다. MVC 패턴은. 이 MVC 패턴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 아키텍처를 지정했을 때 코드가 어떻게 분리가 돼야 되고 그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아키텍처 패턴이 맞아요. 근데 뭐 디자인 패턴이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면 디자인 패턴을 어떤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막 몇십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디자인 패턴에는 거기에 MVC 패턴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 구조를 소스 코드가 따라가긴 하지만 그 소스 코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게 쓸 것이냐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모듈로 구조를 분리해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MVC는 M은 모델, 그 다음에 V는 뷰, C는 컨트롤러를 말해요. 모델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담당하는 구성 요소, 그리고 뷰라고 하는 건 레이아웃이랑 화면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컨트롤러는
이제 이 모델과 뷰, 데이터와 화면을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를 컨트롤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코드 다 때려 넣지 말고 다 이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요소들을 한 파일에다가 뭔가를 쓰지 말고 각각이 담당하는 역할들을 분리해내서 쓰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용하자면 모델, 뷰, 컨트롤러의 역할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은 이제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을 담당하고 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렇죠? 화면과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역할. 컨트롤러는 그걸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패턴에 대해서 잠깐 아까 설명드렸었고 MVC 패턴은 모델 1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최초에 이제 나온 MVC 패턴의 구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JSP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JSP를 기준으로 해서 MVC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JSP만 가지고도 서블릿이 없이도 화면 이동, 데이터 요청,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들을 JSP만 가지고도 해볼 수 있었죠. 필요에 따라서 서블릿을 쓰긴 했었어요. 그쵸? 뭐 그런 것들. 근데 걔도 사실 JSP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 프로 이렇게 해서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컨트롤러의 역할,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역할, 컨트롤러의 역할과 그리고 화면에다가 어떤 요소들을 출력하는 역할까지 하나의 JSP에다가 묶어서 썼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뭐 DAO,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죠. 여기서는 JSP를 할 때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자바 FX 할 때 서비스로 해서 인터페이스랑 서비스 인풀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중에 거기에 어떤 비즈니스 로직, 업무 로직이 추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었어요. 그게 서비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얘도 사실은 완벽하게 MVC 형태 혹은 이 컨트롤러와 뷰라고 하는 애가 JSP 안에서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JSP를 사용할 때에는 HTML하고 자바를 같이 썼어요. 그쵸? 거기에 자바로는 어떤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코드를 쓰기도 했고 HTML로 화면에 보여줄 요소들을 출력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목록 같은 경우에 그 프로덕트 리스트 가져와서 자바 코드로 반복문 짠 다음에 테이블을 이렇게 반복했었죠. 테이블, 아이템,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러 데이터를 요청하는 부분, 프로덕트 리스트를 DB에 요청해서 받아와서 자바 코드로 반복시켜주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온전히 어떤 화면만 보여주는 그 JSP도 있었죠. 메인 화면이나 로그인 화면은 뭔가를 받아오진 않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모모 언더바 프로 이렇게 해서 자바 코드만 작성했었던 JSP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컨트롤러 역할만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얘네들이 딱딱 이렇게 역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바하고 그리고 HTML에 대한 화면에 대한 역할과 이제 혼용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자바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해서 다 컨트롤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컨트롤러의 명확한 임무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추출하고 DB에 요청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이동하는 요 세 가지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컨트롤러의 역할이에요. 또 컨트롤러의 이거 외에도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것까지 컨트롤러에 작성을 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또 컨트롤러가 반대로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컨트롤러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모델 1의 한계는 지금 컨트롤러랑 뷰가 혼용된 JSP가 있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가 자바 로직 바꿀 거야 이러고 있는데 프론트 혹은 퍼블리셔가 디자인 바꿔야 됩니다 해서 한 파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 각자 작업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고 서로 취합을 해야 돼. 이러면 유지보수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한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MVC 패턴 모델 2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JSP 하나에 있었던 컨트롤러와 뷰에 대한 것들을 JSP에서는 뷰에 대한 화면과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만 남기고 컨트롤러 역할하는 자바 코드는 어디로? 서블릿으로 분리를 해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역할, 화면에 대한 뷰의 역할, 그다음에 이 뷰와 모델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는 모델의 역할을 다 책임을 분리를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작성하게 되면 각각의 그쵸? 역할과 기능에 맞게끔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모듈화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MVC 패턴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이 모델에서는 뭘 하냐? 데이터에 대한 처리와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한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DAO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뷰는 이제 화면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HTML 혹은 JSP로 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자바 코드로 해서 컨트롤러나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지 말고 그걸 다 어디로? 서블릿으로 넘기고 컨트롤러로 넘기고 뷰에서는 정말 뷰에 대한 것만 보자라는 거죠. 화면에 출력해야 될 것들만. 자,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 모델과 뷰를 제어하면서 사용자 입력 정보를 추출. 이게 뭐예요? request get parameter가 사용자 입력 정보 추출인 거죠. request get parameter에서 넘겨온 ID, 뭐 패스워드, 프로덕트 ID, 그게 추출을 컨트롤러에서 하고 추출한 걸 데이터베이스에 보내주고 그 결과를 받아와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러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MVC 패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걸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마지막 장 18장인가요? 18장에서 MVC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MVC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뭐예요? 게시판 만들어 보기 이런 것도 교재에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JSP에서만 쓰이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뒤에 뭐예요? 스프링 또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도 MVC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어요. 사실은 뭐 이것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프로젝트 이제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일단 설계나 이런 작업이 쭉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봤던 거 있죠? 쇼핑몰 해본 거 그거를 지금 교재에서는 17장에서는 JSTL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원가입 로그인 이거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교재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방식 프로로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안 해놨어요. JSTL만 써놨거든요. 그래서 17장에서 JSTL로 바꾸는 거를 교재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아예 쇼핑몰 날리고 게시판에 대한 거를 MVC 패턴을 적용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금 기본적인 쇼핑몰 저 기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걸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프로젝트는 이제 내일부터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여태까지 해놓은 예시를 JSL을 적용한 거, 그 다음에 MVC를 적용한 거, 그리고 별도로 게시판에 대한 어떤 샘플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그런 것들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프로젝트 뭐 2일차쯤 해가지고 여러분들 설계나 이런 것 좀 다 나오면 참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 코드들 좀 보여드릴게요. 게시판을 적용하고 싶다. 지금처럼 MVC를 해서 적용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 있죠. 그걸 프로젝트에 같이 녹여보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 볼 건데 내일은 평가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거를 좀 논의하고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걸 출발하려면 출발점은 팀 빌딩이 돼야 뭘 하거든요. 내가 생각을 다 갖고 있어도 누구랑 할지 결정이 안 나 있으면 주제를 같이 선정해야 돼. 그 질문만 일단 좀 남겨줄게요. 팀 빌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팀 빌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 랜덤을 돌리자 하기에는 조금 너무 무리수가 있을 거야.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자.
근데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있죠. 내가 희망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아무도 안 희망해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소외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그런 것도 있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본 게 그거예요. 팀장 선발제를 해서 팀장을 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모집을 한 다음에 그 팀으로 이제 방에 들어가기 하는 것처럼 그 팀장 설정한 거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 또 그러면 또 인기 투표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아, 저 팀장한테 가겠죠.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방법들이 모호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제가 제시해 보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뭐라고 말했지?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희망자끼리 그리고 팀장 선발 하고 팀장한테 들어가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보고 일단 뭐 요거만 또 해보겠습니다. 4명. 이 것만 조금 내일 같이 결정하기로 안건을 남겨놓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3명이서 하는 게 좋을까? 4명이서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투표를 해도 돼요? 네. 투표로 빠르게. 자, 3명씩 하자. 하나, 둘. 모르겠어요? 자, 다시 제대로 마음속으로 결정하세요. 거수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괜찮아요? 자, 3명씩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 7명. 아 이거 괜찮아. 다시 제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대로. 자. 이것만 하고 이렇게 빨리 마치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고 괜찮다. 뭘 해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자, 그러면 3명이면 3명이 딱 좋다. 난 무조건 3명. 하나, 둘, 셋, 넷. 자, 4명이면 좋겠다. 무조건 4명. 하나, 둘, 2명. 자, 그럼 3명씩 해놓으면 괜찮아요? 3명씩? 네, 3명씩. 3명씩 하면 여러분들 추석 때 못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해보세요. 일단 이거를 확정 짓지는 않을게. 내일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이거 3명씩 모일지 4명씩 모일지 내일 하면 되니까. 희망자끼리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뭔가 팀장 하실 분들을 선발해서 요 사람들이랑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뭐 자기소개라도 한번 해서 저는 이런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의 관심사로 해서 할지. 이거는 일단 자기소개가 필요한 거죠. 자기소개와 내 아이디어에 대한. 팀장 선발이요? 팀장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팀장 하고 싶은 사람을 빵을 받아서 그러면 그 팀장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도 되고 제가 팀장을 골라도 돼요. 근데 또 제가 팀장을 주관을 개입하는 게 좀 애매하니까. 뭐가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선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투표 빨리 하죠. 네. 네. 그렇게 팀장을 됐다면. 희망자가 자, 어쨌든 그건 제가 고민해볼게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자, 랜덤. 나는 지난번에 자바 프로그램 랜덤 돌리는 게 너무 좋았다. 맞나요?
자, 0. 희망자끼리 나는 이제 좀 알 만큼 다 알고 우리 친해졌다. 이제 파벌 형성됐다. 2명? 오케이, 2명 파벌. 자, 팀장을 선발해서 하자. 그리고 거기에 이 팀장 선발은 팀장은 고르고 나머지는 그 팀장을 보고 그 팀에 들어가는 걸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느 팀을 선호했는데 몰렸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잘라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팀장 선발 하자. 하나, 둘, 셋, 넷. 자, 자기소개하자. 자기소개해서 그래도 조금 어떤 방향성이 맞는지 나는 아직 사람들 잘 모른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나는 좀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시간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어필하고 싶다. 그럼 나도 저 사람이랑 하고 싶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한 다음에 하자. 4번. 없어요? 오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팀장 선발을 하자. 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럼 팀장 선발은 제가 내일 뭐 지금 3명씩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분의 팀장을 고르면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내일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실 찍어주세요. Recording